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왕이 된 형. 그리고 자신은 평생을 그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잃었고 같은 슬픔을 안았지만 역사는 한 사람은 기억하고 한 사람은 지웠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창덕궁 인정전. 24살 청년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 그날 대전 안은 신하들의 축하로 가득했고 궁궐 밖 백성들은 새 시대를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창덕궁 한 구석 작은 처소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또 다른 왕자가 있었습니다. 22살 은원군.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 왕이 된 형의 동생.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는 그 순간 자신은 궁궐 구석 어두운 방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혹시 질투였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저 깊은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저기에 없는가? 역사는 그날 정조의 즉위식만 기록했습니다. 은원군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762년 윤5월 13일. 뒤주 속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 두 아들이 함께 울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두 번째 아들, 은원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한 사람의 48년 생애. 왕자로 태어나 왕의 동생으로 살았지만 평생을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했던 남자. 그가 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가 느낀 고독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1754년 4월 18일 창덕궁 낙선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 훗날 은원군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의 탄생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영조실록을 펼쳐보면 그날의 기록이 나옵니다. 왕자 탄생. 단 3글자입니다. 이것이 한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조선 왕실의 공식 기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실록에서 몇 년 전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정조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을 찾아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자궁의 왕손이 탄생하시니 대전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백관에게 잔치를 베푸셨다. 영조 임금이 직접 기뻐하며 축하 잔치까지 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잔치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고 할아버지 영조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후계자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정조는 6살에 새손으로 책봉되었고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제왕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정조는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닮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은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위 계승 구도가 불안정할 때마다 형제들 사이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태종과 그의 형제들이 그랬고 세조와 단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실은 후계가 확정되면 다른 왕자들을 철저히 그늘에 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주목받지 않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존재감조차 없애버리는 것. 은원군은 바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궁궐 한 구석,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방에서. 어린 은원군이 자라면서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세요. 형 정조는 매일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공부하고 신하들에게
인사를 받고 세손궁에서 화려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면 은원군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작은 처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이미 자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은원군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린 은원군은 아마 일찍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형님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6살 되던 해, 은원군은 창덕궁 인정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형 정조의 새손 책봉식 날이었습니다. 대전 안은 신하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어린 새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원군은 그 광경을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똑같이 왕자로 태어났는데 형은 모두의 축복을 받고 자신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 그날 밤 은원군은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6살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과 혼란을.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질문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1762년 윤호월. 조선 왕실의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해 5월 13일 창덕궁 뒤뜰에 뒤주 하나가 놓였습니다. 영조가 아들에게 내린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들어가거라. 사도세자는 뒤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날 동안 그곳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궁궐 어딘가에서 두 소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살 정조, 8살 은원군. 영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서거하였다. 세손은 슬피 울었다. 세손 정조가 슬피 울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은원군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마치 그날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는 그를 완전히 지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8살 소년이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그 아이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은원군도 분명히 울었을 것입니다. 형만큼, 아니 어쩌면 형보다 더 처절하게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조는 세손이었습니다.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은 기록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 세손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조정해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은원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후계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후계자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의 눈물은 정치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1762년 이후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보호 아래 더욱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세손궁에 머물게 하고 매일 직접 경서를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다. 흔들림 없이 키워야 한다. 영조의 눈에 정조는 사도세자의 비극을 씻어낼 희망이었습니다. 반면 은원군은 궁궐 구석 더 작은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일상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두 소년. 하나는 더 큰 빛을 받으며 성장했고 하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불공평했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은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은원군은 아마 그날 이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을.
8살 소년이 배우기에는 너무 가혹한 교훈이었습니다. 1776년 3월 10일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실록은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대전이 옥좌에 오르시니 백관이 사배를 올렸다. 궁궐 안팎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24살 청년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위교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뜻을 잇고 조선을 새롭게 만들겠다. 신하들은 환호했고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은원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실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이 왕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동생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22살 은원군은 아마 궁궐 한 구석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환호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님이 왕이 되셨구나.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그저 왕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고 한 사람은 궁궐 한 구석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1년이 지난 1777년 8월 흥미로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은원군에게 관직을 주지 말라는 전교가 있었다. 정조가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동생에게 어떤 관직도 주지 말라고.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냉정해 보입니다. 형이 왕이 되었는데 동생에게 관직 하나 안 준다니 참 매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노론 벽파의 거센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 때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정조의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은원군이 조정에 나와 관직을 받는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정조는 급진적이니 은원군을 추대하자는 음모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를 막기 위해 아예 동생을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보호였을까요? 아니면 유폐였을까요? 정조의 입장에서는 보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원군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형은 왕이 되어온 나라를 움직이는데 자신은 궁궐 구석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형이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만들고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 가족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식 기록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조 재위 24년 동안 은원군에 대한 실록 기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1794년 정월 딱 한 번 이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은원군이 대전에 문안을 드렸다. 40살이 된 은원군이 형인 왕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24년 동안 실록에 등장한 은원군 관련 기록이 고작 대여섯 차례. 그것도 문안을 드렸다, 하사품을 받았다 같은 지극히 형식적인 내용뿐입니다. 은원군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형과 같은 궁궐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없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극 아닐까요? 죽은 것도 아닌데 기억되지 않고 살아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살. 은원군은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내가 형의 위치였다면? 만약 내가 먼저 태어났다면? 만약 내게도 무언가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는 둘째가 아니라 셋째로 태어났고 그 순서가 그의 전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은원군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적어도 몇 가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떤 책을 즐겨 읽었다거나, 어떤 취미가 있었다거나, 누구와 친하게 지냈다거나. 하지만 은원군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백입니다. 48년을 살았지만 그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싫어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똑같은 방, 똑같은 풍경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마당을 거닐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끔 형인 왕이 하사품을 보내주면 고맙다고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아가지만 자신은 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원군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았으니 행복했겠네. 정말 그랬을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행복이 단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은원군에게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형 정조는 명확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조선을 개혁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혹시 그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요? 학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평범하게 가족을 꾸리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꿈도, 그의 희망도, 그의 슬픔도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1790년대, 은원군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이던 시기입니다. 조선 사회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고 천주교 문제로 조정이 분열되고 노론과 남인의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이 모든 일과 무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궁궐 담장 너머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구나. 이것이 어쩌면 은원군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아버지는 주목받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형은 왕이 되어 끊임없는 암살 위협과 정치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은원군의 지혜였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함을 포기하고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 48년간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으면서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살 한창 나이에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온 조선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은원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평생을 형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형은 형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1762년 그날 뒤주 앞에서 함께 울었던 형. 1776년 그날 왕위에 올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형. 그 형이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은원군은 4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1살 소년 왕. 궁궐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조가 누르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고 정순왕 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은원군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더욱 조용히, 더욱 눈에 띄지 않게 지냈을 것입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자신은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1801년 7월 22일, 은원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8세. 순조실록에는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은원군이 세상을 떠났다. 상을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라. 왕실 어른의 장례임에도 간소하게라는 지시가 붙었습니다. 시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묘소의 위치조차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은원군은 태어날 때도 조용했고 살아갈 때도 조용했고 죽을 때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형 정조가 죽은 지 1년 뒤였습니다. 어쩌면 은원군은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형이 있었기에 자신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마저 사라진 세상에서 자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48년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은원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온했을까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48년. 이제 진짜로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원군이 죽은 지 2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역사학자들도 대중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 연구가 활발해지고 정조시대 연구가 깊어지면서 비로소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다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제야 학자들은 실록을 뒤져 은원군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너무 없어서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원군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분명히 존재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왜 우리는 지금 은원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는 왕이 된 적도 없고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역사를 바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중요합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이야기,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정조처럼 빛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자세히 적고 은원군처럼 그늘진 사람의 이야기는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그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정조가 왕으로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은원군은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시대 뒤에는 늘 그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원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보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도 은원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목받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지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은원군은 26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은원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역사는 승자만 기록하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은원군은 왕이 되지 못했고 역사를 바꾸지 못했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고 분명히 느꼈고 분명히 살았습니다. 4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48년 동안 그가 느낀 외로움, 슬픔, 체념, 그리고 어쩌면 평온함까지. 그 모든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은원군은 260년 만에 다시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은원군의 삶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은원군처럼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에서 지워진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빛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늘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역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